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원래 계획은 이 애착관계의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이 원의 심리 상담사들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가 또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례 중에서 특별히 좀 이제 오늘 첫 사례지만은 이 실패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 원예 심리 상담 상황에서 초기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3명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적인 그런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일정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전날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이제 부모 관계에 대한 정보나 또는 기본적인 부적응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당 상담사와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 준비도 제가 원래 이제 1차 상담을 할 때에는 이 모든 어, 식물 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화분에다 토분에다 그림을 그리고 식물을 심게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상태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 또는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초기 상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예 심리 상담을 할 때 1차적인 시기에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겨울이고 또 재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프리저보드 액자 만들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재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접근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여학생이다 보니까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어, 제가 이제 남자 상담사니까 남자 상담사에 대한 반응이 좀 멋쩍은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학생들이 약간 남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남자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부모와의 관계나 또는 이성 친구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남자 상담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와의 관계 좋아요. 뭐 이성 친구하고도 뭐 잘 지내요. 또 어떤 친구는 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없다고. 있지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투명하지 않은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가 않고 또 특별히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담이 끝난 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상담사로부터 나중에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1차적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 인해서 2차 상담을 이 학생들이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담 전에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원예 심리 상담에 있어서 대체로 이제 집단이고 또한 단기 상담이고 또 이제 폐쇄적인 그런 상담이다 보니까 또 때로는 이제 위기적인 그런 상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짧은 회기 동안에 어떤 상담의 효과를 얻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이 상담사가 다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일정이 잡혀지는 가운데서 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 상담의 시도가 좀 너무 다급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짧은 액의 상담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내담자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은 이 실패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또 그냥 상담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일 때 그냥 우리가 원예 활동을 통해서 좋은 활동 경험을 제공받았다 느끼는 정도로 그냥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예 심리 상담이 아닌 단순한 원예 활동이나 아니면은 공예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끝나더라도 우리가 원예 심리 상담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담 계획이 없다면은 이것을 원예 심리 상담, 원예 치료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잠깐이지만 우리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원예 심리 상담, 원예 치료가 내담자에 대한 사전 정보와 이에 따른 계획과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번 주에 하지 못한 애착관계의 4가지 유형을 통한 원예 심리 상담사가 우리 대상자들을, 내담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 이후에 또 좋은 사례들, 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원예 심리 상담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이 원예 치료, 원예 심리 상담의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